파트 1.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씻고 밥을 먹고 나갔다. 딱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있었고 갚아야 할 것들이 있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달렸다.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했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동료였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해내기 위해 자신을 조금씩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온 걸까? 피곤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지쳐서 던지는 불평도 아닙니다. 조용한 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이유도 없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 다 해낸 것 같은데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기분. 이 감각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때로는 그냥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멈춰서서 묻고 싶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나는 삶을 살아온 걸까요? 아니면 삶에 쫓겨온 걸까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주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파트 2. 성공을 좇을수록 더 힘들어진 이유.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버티면 결국 좋아진다고, 성공하면 편해진다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지금 힘든 건 아직 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숨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운 것들도 늘어났습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고 인정을 받을수록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쉬어도 되는 순간이 왔는데 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공을 도착지로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끝난다고, 거기서부터는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출발선이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성취는 오늘의 기준이 됩니다. 더 갖고, 더 오르고, 더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으며 달렸지만 사실 그 구조 자체가 멈춤을 허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쳐서 힘든 게 아닙니다. 잘못 설정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도착하지 못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 당연히 끝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향해 이렇게 달려온 걸까? 방향이 맞는지 모른 채 속도만 높인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3. 우리가 믿어온 것들의 정체. 살면서 몇 가지를 굳게 믿어왔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줬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이 믿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심스럽게 하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들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버티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장치였을까요?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절반쯤 맞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버리지 못한 건 포기했을 때 남는 공허함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건 누가 증명해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가 진리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두는 것.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이기도 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외면하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빌려온 것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트 4. 의미는 원래 없었다.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미는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의미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유를 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왔습니다. 신념도 가치관도 목표도 모두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들, 그것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살아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경험이 쌓이고 상처가 남고 생존이 필요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 의미를 조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소용없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미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의미가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의미를 마치 진리처럼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삶은 더 경직됩니다. 의미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게 아니라 의미에 우리가 붙잡혀 버리는 거죠. 의미는 필요합니다. 인간은 의미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삶은 조금 더 유연해집니다. 파트 5.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애써 붙잡으려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옳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버텨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단지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잠시 손에서 놓아보는 겁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 꼭 저래야 한다는 기준,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규칙들. 그것들을 잠깐 내려두는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늘 배경에 깔려있던 소음 같은 긴장감이 줄어듭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지키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 보입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꼭 내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면 상대가 틀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대화를 승패로 보지 않게 되면 사람이 덜 피곤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연결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의미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이 뭔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들, 애쓰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손에 남는 것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파트 6. 사람은 원래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이 나중에 따라갑니다. 느낌이 먼저 오고 이유는 나중에 붙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이유를 찾고 싫어하기 때문에 싫은 이유를 찾습니다. 사람은 유리한 입장에 머무르려 합니다.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건 인정하는 순간 내가 손해보는 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안전한 자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한 선택을 나중에 정당화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이게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삶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감정으로 먼저 마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읽는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감정에 끌리는 나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합리화하는 나를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게 나의 구조라는 걸 알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잠깐의 간격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파트 7. 삶은 바꾸는 게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삶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면,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일만 끝나면 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변화를 꿈꿉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곳에 가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삶은 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운용하는 겁니다. 꼭 강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겨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지는 게 낫고, 때로는 물러서는 게 현명하고, 때로는 그냥 두는 게 최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유연성입니다. 모든 갈등에 맞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모든 상처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건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맞고, 어떤 건 무시하는 게 맞고, 어떤 건 천천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삶은 크게 한번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상황들을 그때그때 맞게 다루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한 번에 전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면 됩니다. 파트 8 이미 충분한 삶.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잠깐 내려놓아도 됩니다. 더 성장해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이 말들이 우리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해줬지만 때로는 지금 여기 있는 자신을 늘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삶입니다. 넘어지면서 왔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고 후회도 했고 어떤 날은 그냥 버티기만 했습니다. 빛나는 순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지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매 순간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하루를 보냈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의미를 억지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특별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될 만 해야 한다는 것도,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됩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그대로 완성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